안녕하세요.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부의 이정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에 새롭게 변화된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교과목에 관련하여 변경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라는 것은 2021년까지 이렇게 직무 정의를 했습니다. 자동차 정비에 관한 지식 및 기능을 가지고 작업 현장의 지도, 경영층과 정비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주는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각종 공구 및 기기와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엔진, 샤시, 전기장치 등의 결함이나 고장 부위를 진단, 정비, 검사하고 작업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한다. 이것이 기존의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의 직무였습니다. 그러나 NCS의 보급에 따라서 2022년 이후부터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의 직무가 다음과 같이 정의로 다시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의 엔진, 샤시, 전기 전자장치, 친환경 자동차의 결함이나 고장 부위를 진단, 검사, 정비 검사할 수 있는 관리 직무다 라고 해서 지금 새롭게 전자장치에 관련된 부분과 친환경 자동차가 이제 결합이 됐다. 특히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이런 친환경 자동차가 새롭게 산업기사 직무에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동차 관련 자격증에는 자동차 정비기능사, 그 위에 산업기사, 기사가 있는데, 정비산업기사 부분이 이 친환경 자동차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필기시험을 구성을 보면, 필기시험을 볼 때 총 4과목을 보는데 2021년까지는 일반 기계공학이라는 문제를 20문제로 제1과목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22년부터는 이 교과목이 폐지가 되면서 새롭게 친환경 자동차 정비 교과목이 생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일반 기계공학 교과목은 폐지가 되었고 새롭게 친환경 자동차 정비 교과목이 신설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따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 시간은 기존과 같이 120분이고 60분 경과 이후에만 퇴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도 제4회 시험부터는 우리가 이제 그 페이퍼 베이스 PBT라고 하죠. 페이퍼 베이스 테스팅을 했었는데 2020년 4회 시험부터는 CBT 시험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베이스 테스팅으로 전환이 되면서 과거에 페이퍼를 이용해서 시험 볼 때는 시험이 끝나고 그 필기 시험 지를 여러분들에게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4월부터는 컴퓨터 베이스 테스팅을 하기 때문에 답안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따로 여러분들이 갖고 나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기출문제가 미공개 상태로 되기 때문에 문제은행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가 바뀌는 것을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따로 공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이 현재 지금 친환경 자동차 정비 요 교과목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이 과목에 관련된 기출문제가 아직 많이 베일에 쌓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출문제가 그 회자가 되기 전까지 이 친환경 자동차 정비를 공부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물론 합격 점수는 평균 60점 이상을 맞아야 되고 총 4개 과목에서 80문제니까 총 48문제 이상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산업기사는 앞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한 과목당 7문제 이하로 득점하면 실격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엔진을 20개 맞고 샤시를 20문제를 다 맞고 전기전자를 20문제를 다 맞아도 친환경 자동차 쪽에서 만약 7문제를 맞았다 그러면 이건 탈락이 되는 거죠.
그죠? 왜? 꽈락을 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12개를 맞고 12개를 맞고 12개를 맞고 11개를 맞아도 탈락이 되죠. 이거는 평균 60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2개를 맞고 12개를 맞고 13개를 맞고 11개를 맞으면 이건 합격이 되겠죠. 그래서 꽈락이라는 것과 평균을 만족해야만 필기시험을 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친환경 자동차 정비 교과목이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일반기계공학은 기사에서는 아직도 일반기계공학, 자동차 엔진, 자동차 샤시, 자동차 전기, 그 다음 자동차에 관련된 연력학 이렇게 5과목을 시험 봅니다. 그래서 기사 과목에는 일반기계공학이 현존하게 돼 있지만 올해부터는 산업기사에서는 일반기계공학이 빠지게 됐다. 그리고 새롭게 친환경 자동차 정비 교과목이 들어오게 됐다. 이거 꼭 명심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전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문제 현황이 현재 CBT 시험으로 전환되면서 기출문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2014년부터 19년까지 나온 총 18회의 필기시험 문제를 분석한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과목 엔진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샤시 과목이 있고 전기 과목이 있고, 그럼 기존에는 이제 친환경 이게 과목이 없었어요. 요게 과목이 없었고 고루고루 섞여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아예 이 친환경 자동차에 관련된 이 시험 문제가 교과목으로 아예 과목으로 현정됨으로써 이제 앞으로 이쪽 부분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1과목으로 일단 자동차 엔진 정비 교과목이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18개를 분석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총 엔진 쪽에서는 348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런 계산형 문제가 섞여져 있고 설명형 문제가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형과 설명형을 여러분들이 두루두루 공부를 하셔야만 된다라는 거고요. 또 기존의 자동차 엔진 쪽 교과목 공부하신 분들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기출문제를 많이 잘 풀어보시면 이쪽에서 20문제를 평균 이상 맞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 2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샤시 정비에 관련된 교과목입니다. 자, 이쪽에서도 계산형 문제가 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 설명형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는데, 계산형 문제는 절대 놓치면 안 되겠고요. 이쪽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곳들이 어디냐면은 어떤 주행공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동장치라든가 뭐 이런 쪽들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니 그쪽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하시고요. 최근에는 자동차 전기 전자 정비 쪽 세 번째 과목이죠. 그 교과목에 여기에 관련된 뭐 BCM이라든가 뭐 캔이라든가 이런 캔통신 네트워크가 또는 편의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쪽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전자 쪽이죠. 그래서 전기전자 쪽은 최근에 이 전기와 전자 쪽이 결합이 되면서 여기에 어떤 네트워크, 자동차의 네트워크라든가 편의장치라든가 그 다음에 안전장치, 이쪽 시험 문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제는 반드시 맞아야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부분에서 이 친환경 자동차가 교과목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번에 새로 이제 바뀌면서 이게 아예 과목으로 제 4번째 과목으로 들어오면서요. 지금 기존에 출제된 문제에서 기출문제를 볼 수 있는 것들은 설명형 문제에서 한 요 정도 문제였었는데, 요것이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에 관련된 것들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법규라든가 검차에 관련된 것들, 이런 부분들에서도 시험 문제가 계속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4과목으로 친환경 자동차 정비가 새로운 교과목으로
들어왔는데, 이 친환경 자동차 정비는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관련된 것들 물어보는 문제들과요. 그 다음에 전기차 EV를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차 FC EV를 물어보는 요 세 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이 신문제를 이쪽에서 또 취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카테고리가 하이브리드 고전압 장치 정비인데요. 이 하이브리드 고전압 점검 진단에서 세세 항목으로는 정비 시 위험성 인지 및 안전장비 착용 여부, 또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의 작동 상태 파악, 그 다음에 진단 장비 활용 고장 원인 파악, 고전압 배터리 장치 및 BMS, 그 다음에 HEV의 공조 장치 제어, HEV 모터 장치, 이런 것들이 이쪽에서 세세 항목으로 출제 대상이 됐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전기장치 수리 부분이죠. 그래서 수리 안전수칙, 그 다음에 전기 회로도를 활용해서 전기장치 분석하는 거, 분해 조립 및 보정, 그 다음 하이브리드 특수공구 이상 부품 수리, 이런 부분에서 세세 항목으로 채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전기장치 교환 부분과 검사 부분도 이 부분의 시험 문제로 할당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자동차 정비에서 두 번째 카테고리가 할 수 있는 EV 부분이죠. EV 전기 자동차 정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압 배터리 정비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전력 통합 제어 장치 정비, 그 다음에 구동 장치 정비, 그 다음에 편의 안정 장치 정비, 요것들이 바로 이제 그 중요 세부 항목으로 4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관련 교재들 참조하셔가지고 우리가 지식을 쌓아야만 이 친환경 자동차 정비 쪽 교과 과목을 우리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보면 수소 연료 전지차 FCV죠. 이거에 대한 수소에 관련된 공급 정비, 그 다음 수소 구동 장치 정비, 그 밖에 친환경 자동차에서 이제 친환경 연료들, 대체 연료들이죠. 바이오 디젤이라든가 석탄, 액화석유, 가스, 수소, 지열, 재생, 바이오매스, 태양,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가 지금 할당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교과목이 이번에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 교과목에서 어떤 시험 문제들이 나올지는 아직 지금 베일에 많이 쌓여져 있어요. 그러나 추후 이제 시험이 경과되고 하면서 이런 기출 문제들이 많이 이제 회자가 되면 이 부분에서도 어느 그 아웃라인이 나올 수 있겠지만, 아직 지금 바뀐 초기에 처음에 시험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환경 자동차에 관련된 이론 서적들을 찬찬히 정독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 필기시험 합격 요령입니다. 필기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시간 배분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2시간이니까 120분이죠. 120분 동안 4개의 과목을 시험을 봅니다. 근데 그 4개 과목을 한 번에 다 나눠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과목은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30분씩 우리가 시험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교과목은 내가 40-50분이 소요될 수도 있고, 어떤 교과목은 20분 만에 풀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요거를 시간 배분을 잘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너무 안 풀리는 문제를 가지고서 끙끙 앓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다 촉박돼 가지고서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배분 잘 해야 되고요. 일단 쉬운 문제 위주로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계산 문제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꽈락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평균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 계산 문제를 포기하고 하기 때문에 시험을 볼 경우에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오는 기본 계산 문제들이 있죠? 요 계산 문제들은 기출 문제에서 풀어보시고 반드시 계산 문제는 포기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은행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가 계속 변형이 돼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소한 꽈락은 면해라는 거죠. 그 꽈락이 되는 순간, 그죠? 내가 어느 특정 교과목을 내가 잘 못하구나 라고 했을 때 그 꽈락이 되는 순간 아무리 다른 교과목을 잘한다고 해도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새로 바뀐 것들 산업기사 필기시험의 안내를 여러분들 해드렸고요.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모든 5개의 교과목을 골고루 해야 된다라는 거, 평균 12개 이상을 맞아야 된다라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예, 그 시간 배분 잘하고 계산 문제 포기하지 말고 자주 출제되는 문제 계속 리바이벌 시키고요. 그 다음 꽈락 면해야 되는 거, 요것을 지킨다면 필기를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요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 자, 오늘 여기까지 안내 끝내겠습니다.